오늘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그 빅뱅 이론에 의해서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어, 빅뱅 이론에서는 만들어진 물체가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졌어요. 그 외에 리튬, 베릴륨이 만들어진 거는 아주 극소수고요.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된다라고 빅뱅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측한 결과 수소는 74%, 그 다음 헬륨은 약 24% 정도 우주에 존재합니다. 나머지 원소가 이제 약 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주입니다, 우주. 그런데 지구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대기 중에는 수소와 헬륨이 없습니다. 없고요. 없는 이유는 너무 가벼워서 이제 날아간 거죠.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철이 가장 많아요. 철이 약 35%고 산소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규소, 규소가 약 15% 정도 되고, 그다음 뭐 마그네슘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가 이제 문제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별의 탄생과 진화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철이라는 물질인데요. 철이 원자 번호가 26번입니다.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26번인 철입니다. 철인데요. 철보다 가벼운 물질, 가벼운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26번보다 가벼운 것들, 뭐 1, 2, 3, 4, 5, 6, 7, 8, 수엘, 리베붕, 탄질산, 플레나 뭐 이런 것들이 가벼운 원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26번보다 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 금, 뭐 납,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 우라늄, 뭐 플루토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가장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 철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물질들이 다 뭐가 될 거냐면 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벼운 원소는요. 가벼운 원소는 핵 융합을 통해 철이 됩니다. 철이 되고요. 그다음 무거운 원소들은 핵 분열을 통해 철이 됩니다. 근데 핵 융합을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는데요. 수소의 원자 핵이 있잖아요. 핵. 어떤 원자 핵이 있고 또 어떠한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딱 달라붙어야지 얘네들보다 더 큰 무거운 원자 핵이 되겠죠. 근데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이 원자 핵도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 두 개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핵력, 강력에 의해서 달라붙어서 큰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원자 핵들의 그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렇게 빠르기 위해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핵융합은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서 큰 원자 핵이 됩니다. 그렇게 반응해서 핵융합을 하며 해서 결국에는 처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핵 분열은요. 자연 상태에서 그냥 분열이 됩니다. 자연 붕괴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붕괴가 될 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우라늄이 붕괴해서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핵폭탄이 될 수 있듯이 자연 붕괴를 통해서 핵 분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처음에는 수소 헬륨밖에 없었죠. 그것이 이제 철이 되고 이 철보다 더 무거운 이제 어떠한 물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죠. 무거운 원소인 뭐 금, 납, 뭐 우라늄 이런 것들이 되려면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큰 에너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이 다 그 별의 탄생과 진화, 별의 일생이죠. 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